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오늘도 저희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들어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예. 네, 저희가 새해 맞이를 둘 다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 해가지고. 때문에. 누가 걸리신 이렇게 거예요? 제가 걸렸어요. 제가.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열심히 사는 거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예, 걸리는 게.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또 걸리시면 또 여튼 연락 주세요. 제가 병원비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뭐 본격적인 질문하기 전에 좀 정치권이 너무 극한 대립이에요. 그래서 설날 같지도 않고 새해 뭐 초 같지도 않고요. 지금 우리 상황 좀 어떻게 지금 많은 좀 좌절감 이런 거 느끼실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두 분 생각 어떤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신조 부대변인님. 좀 참담합니다. 지금 사실 2024년 연말 분위기도 안 났잖아요. 저희가 예. 뭐 계엄 사태도 있고 그래서 연말 맞아요. 분위기도 안 났는데 또 지금 새해까지도 이렇게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사실 국론이 좀 분열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국론이 분열됐는데 그 국론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저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뭐 정부 여당의 한 사람이지만 국론 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좀 송구한 마음이고요. 예.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그 비극 그리고 이러한 혼란상이 빨리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변해서 다시금 좀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연말 뭐 내란 사태도 있었고 항공기 참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한 감정이 같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한 50년, 뭐 60년 나라가 후퇴된 느낌, 그리고 스스로의 자괴감도 좀 들고, 그래서 좀 우울한데다가 또 요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자영업자 폐업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소비 심리, 기업 심리도 굉장히 바닥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치와 경제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빨리 정치가 좀 제대로 쓰고 새로운 희망이 좀 가득한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로 김민주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걸 저도 요즘에야 좀 많이 이제 피부로 느끼거든요. 정치 경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맨날 하는 얘기지만 경제는 불확실성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정치가 오히려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더 조정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원래 경제학이 처음에 나왔을 때 경제학이 분파로 안 나오고요. 정치 경제학이라고 해갖고 처음 나왔어요. 경제학 자체가. 예.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맞는 이게 거예요. 미시경제 부분이 좀 생기고 하면서 경제학이 따로 분리가 된 건데 예. 그만큼 저희가 사실 정치와 경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예. 뭐 정경유착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사실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유착 가까워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와 경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민감하죠. 그 한덕수 탄핵당 한덕수 전 총리가 그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고 할 때 환율이 급등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이 안 됐을 때 1차 집행이 안 됐을 때도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셨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전반적으로 네, 네. 예. 경제가 정치에서 나왔군요. 그건 몰랐네요. 원래 정치 경제학에다가 경제학이 따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깨알 소개를 하자면 제가 경제학과 출신. 그러시군요.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제 얘기도 해봤지만 어쨌든 당분간 좀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는 조금 새해부터 조금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시그널들이 좀 많은 것 같긴 심각하죠. 합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어제도 예. 워낙 많은 사태들이 좀 있었어서요. 그럼 먼저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 영장이 이제 재발부가 됐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인 뭐 언제가 될지 그걸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하고
그 앞서 저희가 좀 공수처 무용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뭐 오동훈 공수처장은 마지막 각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차 집행 때 정말 그때가 이제 일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혹이었다. 근데 그걸 놓쳐버렸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두 분은 체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첫 1차 때 예, 1차 때. 저는 안 될 거라고 안 될 봤습니다. 거라고 생각.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님은 전 당연히 될 거라고 봤죠. 될 거라고 예, 보셨고. 그 준비가 잘 됐었다면 충분했었죠. 가능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차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또 쉽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간저 그 출입구 1차, 2차까지는 그쵸. 예. 예, 가셨죠. 그 뭐 저 지키고 있던 100일, 200이 예. 경비대가 철수를 했고 예. 열어준 것 같고 그다음에 군과 그 경찰 파견 부대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또 당연히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분이잖아요. 적법한 예. 법원의 그 체포영장을 거부한다는 거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그 심지어는 전두환 노태우도 영장 집행을 받아들였잖아요. 예. 검사 출신이신데 그렇게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의 무용론, 그러니까 이번에 대단히 좀 무능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틀 아니었냐. 그러니까 뭐냐면 워낙에 검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으니 공수처장 자체도 재판관 중심으로 꾸리고 재판관 출신으로 그러니까 뭔가 영장 집행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꾸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영장 집행을 할 때 너무 서툰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수처는 정권이 바뀌면 네.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특별한 성과가 없어요. 특별한 성과가 없고 또 이번에도 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을 발부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사실 지난 그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에서는 공수처의 부장검사가 허락만 한다면 경호처 분들을 다 끌어내리고 경호처를 현장에서 체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그 뒤에 다 후일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수처 파견 현장에 갔었던 검사. 부장검사는 그러한 지시를 안 내린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수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체포를 시도할 때는 경찰에 모든 거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네는 체포만 해와줘.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수사할게. 이게 이런 무책임한 발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게다가 영장 청구를 한 것도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예. 서울 서부지법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공수처가 굉장히 정치적인 쇼잉을 벌였다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쇼잉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야 할 거 없이 공수처 무용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정권이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아니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하든 예. 공수처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소멸의 길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예. 김민주 부대변인, 그 공수처 자체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의지도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이제 그 신 부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거를 동의하고 예. 거기에 덧붙이자면 첫 번째는 현장에 가 있는 이제 부장검사께서 현장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했던 거 아닌가. 즉 뭐 소위 그 책상 위에서 높은 분으로만 계시다 보니까 현장의 경험 지금 사실은 경찰 기동대, 경찰 특공대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은 테러리스트나 조폭 검거할 때의 수준이잖아요. 예. 이 정도까지 강하게 그 거의 뭐 조폭 수준으로 그 체포 안 당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당황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현장 경험 부족이 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공수처, 경찰, 검찰 초기에 서로가 혼란이 있었던 거 지금까지도 혼란이 그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는 이런 내란 사태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어제 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됐는데요. 그 내란 특검이
조속히 돼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예. 집중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근데 그 공수처 구성원들도 좀 문제라고 보지 않으세요? 원래 그 공수처를 처음 만들 때 계획은 지금보다는 규모가 압도적으로 좀 많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그 국민의힘의 반대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규모가 많이 대폭 축소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수처의 인력이나 인력 구성을 보면 사실은 이런 말도 있는데 검찰에서 어차피 니들 제대로 수사 못할 거니까 사건 인접한 거 아니었어라는 말까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 한계였다. 네.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이걸 기소한 것도 몇 건이 안 되잖아요. 한 건 있었나요? 기억이 정확히 몇 건 있었는데 잘 안 돼서 하나도 그 끝까지 재판에서 그러니까요. 예, 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일단은 영장만 연장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장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 영장을 다시 집행하러 갈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좀 예측 좀 해주세요. 저희 기자들 좀 편하게 좀. 아 제가 뭐 저희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공수처 거기랑은 그 연이 없어서 어. 잘 모르는데 어제 그 채널 A의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은 예. 내일 갈 음. 것이다 예, 뭐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지금 뭐 내일 가는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할 거면 빨리 하거나 아니면 안 할 거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대통령 측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예, 예.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차라리. 예.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는 나가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공수처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이것도 불분명한 것이고 또 서울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이 꼼수를 벌인 겁니다. 지금 예. 공수처가 꼼수처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진짜 법적인 심판,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다퉈보려고 한다면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을 체포해봤자 사실 48시간 동안 대통령께서 묵비권 행사하면은 예.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공수처가?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어찌됐든 귀결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랬을 예. 때 공수처도 국격이란 걸 생각한다면 예. 무조건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그걸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해갖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체포영장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를 방어할 그 어떤 의견 개진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그죠? 수사만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요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김민주 부대변인님 얘기 듣고 계속 진행할게요. 이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절차상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연장을 하고 예. 체포해서 수사를 하든 둘 중에 하나로 해서 명분이나 그다음에 충분한 근거가 돼야 법원도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를 승인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지금 나오는 말로는 뭐 내일 뭐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장이 내일 오전까지 제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예. 거기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해서 동일하게 같이 집행을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라는 게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어렵더라도 내일 새벽 그러니까 모레 새벽이죠. 모레 새벽에 아침 일찍 예. 가서 지금 장기전으로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이번에는 좀 길게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까지 길게 하면서 지치게 해서 뭐 어떤 좀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도록 하는 것에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불미스러운 사건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모두가 유혈 가장 충전. 우려하는 그죠?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두 공공 국가기관이 바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들. 뭐 남미나 그 뭐 동남아시아나 외람되지만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국격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게 사실 다 대한민국 청년들이잖아요. 이게 뭐 경호처 쪽이든 경찰 측이든 이런 공무원 거에 문제죠. 대해서는 예. 이게 더 안타까운 건 이제 경호처 일요일 날 뭐 비상 대기를 할 때 경호처의 그 뭐죠 그 현장
분들이 아니라 네. 내근직 분들까지 다 음. 동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500명을 거기에다가 대기시키고 앞장 세웠다는데 이분들 이게 그 뭐 법적 처리가 되면 연금을 못 받아요. 뭐 사실은 그렇죠. 공무원 사회에서 연금 못 받는 것처럼 집행유예 맞죠? 집행유예 정도. 전부 다 못 아, 받습니다. 그래요? 이게 조금이라도 음. 사법 처리가 되면.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을 좀 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그래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영장에 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그 국회에서 있었던 그 계엄 선포 때처럼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잖아요. 네. 혹시 이번 사건이 만약에 펼쳐진다, 큰 일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항명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전략은 지금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그다음에 국장인가요? 한 4명에 대해서 지금 그 체포영장 출석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것을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고 체포영장으로 바꿔서 예. 수뇌부 4명만 아니면 뭐 2명이라도 체포를 바로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저항은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응할지 불응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시간이 알겠습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요거 영상 요거 얘기만 좀 먼저 하고 4부로 갈게요. 그 어제 그 인터넷 신문이었죠. 인터넷 TV. 네.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어떤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에게 뭐 이게 손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원래 지금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직무 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일단 그렇게 대통령 관저를 사실상 무단으로 촬영한 것에 있어서는 저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식의 그 도의상 어긋나는 행태를 벌인 그 언론사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왜 대통령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왔느냐? 민주당의 그 가짜 뉴스 공세, 정치적인 공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주설이 있었죠. 예. 어제 예. 오전부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뭐 여러 제보를 들었다. 대통령이 지금 관저를 빠져나와서 모종의 장소에 갔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 또 전현희 의원도 최고위 공개석상에서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뭐 추악하다 이런 식의 공세를 계속 펼쳤어요. 예. 그러면서 뭐 우리가 경호처로부터 이 제보를 들었다. 이렇게까지 그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식의 가짜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나오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예. 모습을 드러냈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김민주 우리 부대변인 김민주 짧게. 부대변인 얘기는 지금 살짝 30초만. 20초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거 처음에 우리가 계엄설 나왔을 때 다 가짜 뉴스라고 하고 너무 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계엄이 터졌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도주나 어디 다른 제3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해 공수처장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해서 다시 돌아오신 것 수도 있으니까. 뭐 일단 이건 추정입니다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대통령이 뭐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은 확실치 그렇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예, 예.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추정하는 손짓을 거죠. 했죠.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4부에 또 이어가겠습니다.